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드디어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아직까지도 미처 강신업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자, 국힘 총선 백서가 불안정한 당정관계 탓에 졌다. 당정관계 불안전 때문에 졌다. 총선 패배 201일 만에 총선 백서를 발표하면서 가장 큰 화두로 당정관계가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한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총선 백서를 오늘 28일 발표했는데요. 그 제목이 마지막 기회, 참 의미심장합니다. 지난 4월 10일 총선을 치른 지 201일 만에 총선 백서가 발간이 된 겁니다. 사실 이 총선 백서 발간을 두고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냐? 이미 한 달 있다가 4월 10일 총선을 치르고 나서 바로 한 달 만에 낸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늦어지는 것이냐? 조정은 특별위원장은 뭐 하는 것이냐? 눈치를 보는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 당대표가 이 총선 백서의 발간을 막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안에 너무나 비밀스러운 내용이 담겨서 누군가가 이것의 공개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냐? 하여튼 등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제 201일 만에 4월 10일 총선에 대한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말이죠, 제22대 총선 패배 원인을 시작으로 해서 6대 개혁과제 제안, 그리고 공천, 공약, 조직, 홍보, 전략, 여의도연구원, 당정관계 및 현안 등 총 7개 항목별 소위원회 평가 분석, 그리고 지역 출마자 및 청년 간담회 여론 분석 순으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백서는 말이죠, 총선 패배 원인으로 첫 번째, 불안정한 당정관계, 두 번째,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시스템 공천을 한다면서 시스템 공천이 안 됐죠. 사천이 됐죠. 세 번째, 승부수 전략 부재. 그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승부수가 될 만한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 네 번째, 효과적 홍보 콘텐츠 부재. 효과적인 홍보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콘텐츠가 없었다. 다섯 번째, 당의 철학과 비전의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이 없었다. 기능 못한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거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지만 막상 이렇게 백서에 담기고 보니까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코가 막힙니다. 당정관계의 불안, 이거는 말이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말이죠, 이 당정관계를 매끄럽게 이끌지 못했다는 겁니다. 뭔가 그 대통령실하고의 갈등이 벌써 이때부터 노정되면서 이 한동훈이 자기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서 크게 문제가 된 겁니다.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면 적어도 선대위원장은 복수로 해야죠. 지가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을 혼자 맡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천관리위원회도 자기 사람으로 채워가지고 이 이철규를 밀어내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를 보이면서 이 당정관계가 불안정해졌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당과 정이 싸워서, 다시 말하면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대통령실과 싸우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의 화합을 이루어내지 못하면서, 그리고 공천 갈등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총선에 지게 됐다는 겁니다. 공천 갈등이 불거지면서 말이죠. 자, 그 다음에가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원래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향식 공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인기 있는 사람, 지역에서 표를 가진 사람, 그 지역에서 명망가, 이 사람이 나가면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말이죠, 이 한동훈이가 자기 사람 심는다, 이것이 당 이 공천을 망친 이유가 아니냐. 특히 비례대표 공천을 망친 것은 한동훈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이것이 총선을 말아먹었다. 승부수 전략 부재, 그러니까 승부수의 전략, 다시 말하면 공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곳곳에 지역구마다 승부수가 될 만한 그런 공약을 내걸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승부수를 제대로 걸지 못했다는 겁니다. 효과적 홍보 콘텐츠 부재, 이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국민의힘은 대변인도 그렇고 부대변인도 그렇고 그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홍보를 제대로 못합니까? 그것은 용산도 마찬가지예요. 탁현민 CEO같이라도 해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탁현민을 욕을 많이 했는데 문재인 편에서 보자면 탁현민은 충신이고 공신이에요. 뭔가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당의 철학과 비전의 부재. 이 보수당이면 보수의 가치를 확실히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의도 탱크, 여의도 연구원. 여의도 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커녕 말이죠. 여의도 연구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겠어. 여의도 연구원에서 말이죠. 전체 총선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이죠. 한동훈 대선 전략을 짰다는 얘기까지 있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런저런 여론조사를 했지만 그 여론조사가 누구를 위한 여론조사였는지 그리고 또 발표도 안 한 것도 있고 돈만 쓰고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확실하게 밝히고 더군다나 이게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 당 차원의 감사 내지는 수사 요구 이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서 6대 개혁 과제로 6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당의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 기반 공고화. 당의 정체성을 분명해야 된다. 맞아요. 이게 지금 진보당인지 무슨 중도당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수당은 보수당답게 가야죠. 근데 이 한동훈이 들어오면서 무슨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느니 이따위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보수의 가치를 갖다가 모두 흐릿하게 만들고 그러는 바람에 졌다. 그래서 당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중적 지지 기반을 공고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거는 뭐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받기 위해서라도 폭넓게 다시 말하면 뭐라고 쳐내고 뭐 정광훈이라고 쳐내고 극우라고 쳐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쳐내고 내 편 아니라고 쳐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중적 지지 기반을 공고할 수 없다. 미래지향적 소통형 조직 구조로 개편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통, 정치가 원래 소통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소통 구조로 개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금 민주당 애들, 좌파 애들은 말이죠.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조직 이 개편, 조직을 잘 짜요. 쟤들은 말이죠. 통일전선 전술, 북한의 5호 담당제 뭐 그런 걸 배워서 그런지 모릅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원들이 200만 명을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민노총이라든지 전교조라든지 이렇게 조직을 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소통형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은 결국 SNS를 통한 어떤 소통이라든가 내지는 뭐 여러 가지 SNS 방법이나든지 오프라인, 온라인 이거를 조직적으로 융화시키는 그런 어떤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반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홍보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홍보를 못한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컴퓨터 AI를 잘 활용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20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30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20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여튼 그리고 그 지역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말 정확하게 산정해낼 수 있는 그런 홍보 역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 개발 역량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천 시스템을 조기 구축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 공천이 시스템 공천이 안 되잖아요. 맨날 시스템 공천 한다 그러면서 한 번도 시스템 공천 한 적 있습니까?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알맞는 맞춤형 공천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가면 이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미리미리 말이죠. 그 기반 환경을 갖다 조성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오늘 갑자기 말이죠. A의 지역구에 있던 사람을 B로 보내고 B 지역구에 있던 사람을 C로 보내고 황교안 공천 때도 그렇게 해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기 때문에 심담한 과학이 아니에요. 공천은 과학이에요.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말이죠.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4년 전부터 지금부터 말이죠. 거기에 유력한 인물들을 갖다가 몇 명씩 일단은 복수로 산정을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 지역구다. 근데 동대문구를 지금 누가 맡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국힘이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뺏어올까? 그럼 국민의힘에서 나갈 만한 사람이 지금 동대문에 나갈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추려봐야죠. 전 국회의원이라든지 여기서 또 정치를 계속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명망가라든지 어떤 이런 사람들을 쭉 추려봅니다. 그럼 10명을 추려요. 예를 들어서 그런 중에서 다음에 나갈 의향이 있는 사람을 추려야죠. 그러면 이제 5명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이 5명 중에서 말이죠. 정말 여기 나가면 이 사람은 이길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또 세 사람을 추려야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지역에서 활동도 좀 하고 하면서 경쟁력을 키운 다음에 마지막에 한 사람으로 단일화. 그때는 단일화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딱 찍으면 안 돼요. 너희들 열심히 뛰어라. 그런 다음에 니들 중에서 가장 표가 많이 나오는 사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사람으로 공천해 주겠다. 그러면 죽어라고 발바닥 정말 땀나도록 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스템 공천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명성 강화. 그 투명성을 강화해야죠. 다시 말해서 투명하게 공천을 해야지 그냥 밀실에서 공천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취약 지역 및 청년 당직자 배려. 그렇죠. 취약 지역하고 그리고 취약 지역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전라도 같은 데는 당선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그쪽 사람들을 갖다가 당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적어도 거기서 당선은 못 돼도 비례대표 같은 것은 표를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도 당선이 되기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당직자 같은 것들을 좀 배려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만 준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취약 지역에 우리가 좀 배려를 해서 취약 지역은 또 수도권도 취약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남 사람들이 전부 다 당대표하고 영남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사무총장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당선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당선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걸 줘야 되냐면 당직도 좋지만 우리 용산도 충분히 당하고 활용해가지고서 용산에 가서 어떤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서 또 장관 같은 걸 해가지고서 그걸 잘했던 것이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은 고민정 처음에 부대변인 시켜가지고 키워줘가지고 결국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걸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미래를 위한 준비.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이 정말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여론조사도 개판으로 하고 말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연구는 안 하고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을 연구하고 말이죠. 공약을 연구해내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서 말이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그리고 정보를 갖다 구축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조정은 특별위원장님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총선 백서가 우여곡절을 겪어서 201일 만에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서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을 당정 갈등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공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꼽았다는 소식 전합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이번 총선 백서의 발간을 계기로 국민의 힘이 더 공천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공약도 제대로 좀 만들고 그리고 당정 간의 화합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국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